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오늘은 다르다고, 오늘은 규율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저녁이 되면 똑같다. 또 실패했다. 또 미뤘다. 또 포기했다. 당신은 자신을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의지가 부족하다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틀렸다. 규율 있는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강한 게 아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모르는 한 가지를 안다. 뇌를 속이는 법을. 당신의 뇌는 200만 년 전 설계되었다.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에너지를 아끼도록. 공부하라고, 운동하라고, 규율을 지키라고 설계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은 의지력으로 이 원시적 프로그램과 맞서 싸우고 있다. 패배는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만약 뇌가 규율을 좋아하도록 속일 수 있다면, 어려운 선택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게임의 룰을 바꿀 것인가? 앞으로 10분 안에 당신의 뇌를 당신 편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겠다. 번호 1. 규율의 생물학적 본질.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이미 전쟁을 시작한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을. 한편에는 당신의 의식적 목표가 있다. 운동하겠다는 다짐, 공부하겠다는 계획, 성공하겠다는 열망. 그리고 다른 편에는 200만 년 동안 당신의 조상들을 살려온 원시적 생존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 하나의 명령만 알고 있다. 살아남아라. 당신의 뇌는 매 순간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것이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가? 위험을 피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저항에 부딪힌다. 당신이 헬스장에 가려고 할 때 느끼는 그 무거움, 책상 앞에 앉으려 할 때의 그 꺼림칙함, 어려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의 그 회피감. 이것들은 당신의 약함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을 탓한다. 왜 나는 이렇게 게을러?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할 수 없어? 당신은 자신의 의지가 약하다고 믿는다. 성격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 한다. 더 강하게 다짐한다. 더 큰 동기를 찾는다. 그런데 왜 계속 실패할까? 원시시대, 당신의 조상이 사바나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즉각적인 위험을 피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확실한 보상을 택하는 것이었다.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쳐야 했다. 음식을 찾으면 바로 먹어야 했다. 안전한 곳을 발견하면 머물러야 했다. 장기적인 계획이나 추상적인 목표는 사치였다. 이 프로그램이 당신의 뇌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다. 변연계라고 불리는 이 고대의 영역은 여전히 당신이 사바나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운동을 하라고? 에너지 낭비다. 공부를 하라고? 즉각적인 위험도 보상도 없다. 어려운 일을 하라고? 왜 힘든 길을 택해야 하나? 당신의 전전두엽, 이성과 계획을 담당하는 뇌의 최신 부분이 아무리 외쳐도 변연계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스마트폰을 든다. 즉각적인 자극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과자 봉지를 뜯는다. 확실한 쾌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소파에 눕는다. 에너지를 아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200만 년의 진화가 당신에게 내린 명령이다. 현대 사회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한다. 생산성을 말한다. 자기 개발을 강조한다. 규율을 미덕으로 여긴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당신이 매일 싸우고 있는 것이 수백만 년의 진화라는 것을, 당신의 뇌가 당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포기해야 할까? 원시적 본능에 굴복해야 할까? 아니다. 하지만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전쟁을 해왔다. 의지로 본능을 꺾으려 했다. 동기로 생물학을 이기려 했다. 이것은 맨손으로 태풍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태풍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뇌의 본능을 당신의 목표에 맞춰 돌릴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쾌락을 원한다. 좋다. 규율 있는 행동에 쾌락을 연결하라. 당신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한다. 좋다. 좋은 선택을 가장 쉬운 선택으로 만들어라. 당신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한다. 좋다. 작은 성취에도 즉시 보상하라. 이것이 규율의 새로운 과학이다. 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뇌를 이용하는 것이다. 당신의 원시적 프로그래밍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도구로 활용하라.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와 싸우고 있었다. 이제 그 무기를 들어라. 번호 2.
동기와 의지력의 환상. 당신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믿고 살았다. 성공한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규율 있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과 싸워 이긴다는 거짓말을. 동기만 충분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이 모든 것이 환상이다. 규율 있는 사람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보라. 그들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채찍질하는가? 운동하기 전에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가? 공부할 때마다 의지력을 끌어모으는가? 아니다. 그들은 그냥 한다.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숨쉬는 것처럼. 왜 그럴까? 그들이 당신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의지력이라는 게임을 한다. 매일 아침 다짐한다. 오늘은 다를 거라고, 강해질 거라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패배한다. 또다시, 또다시. 의지력은 근육과 같다. 사용할 때마다 지친다. 하루 종일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나면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 그런데 규율 있는 사람들은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스템을 사용한다.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좋은 선택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되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도록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동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것이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목표의 수준만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수준까지 떨어진다. 생각해보라.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운동할까 말까 고민하는가? 아니다. 그들의 운동복은 이미 침대 옆에 놓여 있다. 운동화는 현관에 준비되어 있다. 헬스장 가방은 차 안에 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시스템이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놨으니까.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은 동기가 넘쳐서가 아니다. 그들의 책은 침실 테이블에, 가방 안에, 화장실에, 차 안에 놓여 있다. 어디를 가든 책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된다. 스마트폰을 꺼내는 것보다 책을 여는 것이 더 쉽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운동복은 옷장 깊숙한 곳에 있다. 헬스장은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다. 책은 서재 책꽂이에 꽂혀 있고 스마트폰은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신에게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의지가 약한 게 아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당신의 뇌는 항상 가장 쉬운 길을 택한다. 이것을 인지적 용이성이라고 부른다. 접근하기 쉽고, 생각하기 쉽고, 시작하기 쉬운 것을 선택한다. 만약 나쁜 선택이 좋은 선택보다 쉽다면 나쁜 선택이 이긴다. 매번 이긴다. 당신의 의지력과는 상관없이. 하지만 만약 좋은 선택이 나쁜 선택보다 쉽다면, 만약 운동하는 것이 TV 보는 것보다 쉽다면, 만약 책 읽는 것이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쉽다면, 그때 마법이 일어난다. 의지력 없이도 규율이 생긴다. 동기 없이도 일관성이 생긴다. 노력 없이도 성장이 일어난다. 이것이 진짜 비밀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진짜 비밀이다. 그들은 당신보다 더 강하지 않다. 그들은 단지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 규칙은 간단하다. 의지력으로 시스템을 이기려 하지 마라. 시스템을 바꿔라. 당신이 매일 실패하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잘못된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력은 제한적이다. 시스템은 무제한이다. 동기는 변한다. 환경은 지속된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라. 계속해서 의지력이라는 환상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번호 3. 행동에 있어 환경의 중요성. 당신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의 책상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스마트폰이 보이는가? 과자가 있는가? 책이 있는가? 운동용품이 있는가?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 환경은 조용한 독재자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선택을 조종한다.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행동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 환경이 이미 대부분을 결정해 놓았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환상이 아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실험을 했다. 직장 내 구내식당에서 물병을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겼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다른 건 바뀐 게 없었다. 탄산음료는 그대로 있었다. 가격도 그대로였다. 맛도 바뀌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물 섭취량이 25% 증가했다. 탄산음료 소비는 11% 감소했다.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해져서가 아니다. 물이 더 맛있어져서가 아니다.
단지 물이 더 보이기 쉬운 곳에 있었을 뿐이다. 환경이 바뀌자 행동이 바뀌었다. 자동으로. 당신의 집을 다시 보라. 당신의 방을 다시 보라. 그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프로그래밍하는 기계다. 매일 당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소파가 TV 앞에 있다면 당신은 TV를 볼 것이다. 과자가 눈에 띄는 곳에 있다면 당신은 과자를 먹을 것이다. 스마트폰이 침대 옆에 있다면 잠들기 전까지 스크롤을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환경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환경은 그대로 두고 자신만 바꾸려 했다. 유혹은 그대로 둔 채 의지력으로 저항하려 했다. 이것은 독 앞에 앉아서 독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현명한 사람은 독을 치운다. 환경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당신의 의식보다 빠르게 작동한다.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어온다. 가까이 있는 것이 선택된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실행된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원리다.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활용할 수는 있다. 좋은 선택을 보이게 만들어라. 가까이 두어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좋은 선택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나쁜 선택을 숨겨라. 멀리 두어라.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그러면 나쁜 선택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이것이 선택 설계의 핵심이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선택의 구조를 바꿔라. 당신의 방에 책이 없다면 당신은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냉장고에 건강한 음식이 없다면 당신은 건강하게 먹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현관에 운동화가 없다면 당신은 운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환경 문제다. 환경을 바꿔라. 그러면 당신이 바뀐다. 자동으로. 지금 당신 주변을 보라. 무엇이 당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가? 그것이 당신의 다음 1시간을 결정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오늘을 만들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다. 당신은 환경의 피해자가 되거나 환경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 선택하라. 번호 4. 효과적인 습관 설계와 준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준비에 의존한다. 준비란 무엇인가? 미래의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현재의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좋은 결정을 쉽게, 나쁜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동기가 없어도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반대로 해왔다. 아무 준비 없이 의지력에만 의존했다. 마치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정글을 탐험하려는 것과 같다. 아침에 운동하려는가? 전날 밤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어라. 운동화를 현관에 놓아라. 헬스장 가방을 차에 미리 준비해 두어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공부하려는가?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어라. 펜과 노트를 제자리에 두어라.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어라. 그러면 앉는 순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건강한 식사를 하려는가? 냉장고를 건강한 음식으로 미리 채워 두어라. 과자와 인스턴트 음식을 집에서 치워라. 그러면 배고플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건강한 음식뿐이다. 이것이 준비의 힘이다. 미래의 약한 순간을 현재의 강한 순간이 이기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운동복은 옷장 깊숙한 곳에 있고 헬스장 가방은 어디에 뒀는지도 모른다. 책상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하고 스마트폰은 손 안에 있다. 냉장고에는 과자와 인스턴트 음식만 있고 건강한 음식을 사려면 마트에 가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게을러? 게으른 게 아니다. 시스템이 잘못 설계된 것이다. 준비가 없으면 매번 결정해야 한다. 운동할까 말까, 공부할까 말까, 건강한 음식을 먹을까 말까. 결정이 많아질수록 의지력은 고갈된다. 그리고 지친 의지력은 항상 쉬운 길을 택한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결정할 필요가 없다. 선택지가 하나뿐이니까 좋은 선택을. 이것을 마찰이라고 부른다. 행동과 결과 사이의 저항이다. 좋은 습관의 마찰을 줄이고 나쁜 습관의 마찰을 늘려라. 운동의 마찰을 줄이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하고 헬스장을 집 근처로 정하고 운동 시간을 고정하라. 공부의 마찰을 줄이려면 공부할 장소를 미리 정하고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 반대로
나쁜 습관의 마찰을 늘리려면 TV 리모컨을 다른 방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간 제한을 걸고 과자를 사지 않거나 손 닿기 어려운 곳에 두어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이분의 추가 노력이 이 시간의 나쁜 습관을 막을 수 있다. 이분의 준비가 이 시간의 생산적인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의지력을 가진 게 아니다. 그들은 의지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뒀을 뿐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일 하고 싶은 좋은 습관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 습관의 마찰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라.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라.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 준비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현재의 5분이 미래의 5시간을 만든다. 현재의 작은 노력이 미래의 큰 성공을 보장한다. 당신의 미래를 현재에서 결정하라. 번호, 습관 쌓기와 동력 형성. 인간의 뇌는 패턴을 사랑한다. 이미 형성된 루틴에 새로운 행동을 연결할 때 그 새로운 행동은 기존 루틴의 힘을 빌린다. 이것을 습관 쌓기라고 부른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간다. 양치를 한다. 커피를 마신다. 옷을 입는다. 이런 행동들은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다. 자동으로 일어난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습관들을 활용해보자. 양치 후에는 1분 동안 명상한다. 커피를 마신 후에는 일기를 한 줄 쓴다. 옷을 입은 후에는 스트레칭을 한다. 기존의 강력한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것이다. 왜 이것이 효과적일까? 기존 습관은 이미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신경 경로가 완성되어 있다. 새로운 습관이 이 기존 경로를 타고 함께 자동화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규칙이 있다. 첫 번째 규칙, 2분 이내로 시작하라. 명상 30분은 실패한다. 명상 1분은 성공한다. 일기 한 페이지는 부담스럽다. 일기 한 줄은 쉽다. 운동 1시간은 어렵다. 스트레칭 2분은 가능하다. 목표는 완벽한 실행이 아니다. 일관된 시작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두 번째 규칙, 구체적으로 연결하라. 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모호하다. 헬스장에서 나온 후 차에서 프로틴 쉐이크를 마신다는 구체적이다. 모호한 계획은 실패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실행된다. 세 번째 규칙, 즉시 연결하라. 양치 후 언젠가 명상한다가 아니라 양치 후 즉시 명상한다. 시간이 벌어질수록 습관의 연결고리가 약해진다. 즉각적인 연결이 강력한 습관을 만든다. 네 번째 규칙, 쌓을 수 있는 습관을 선택하라. 기존 습관이 확고해야 새로운 습관도 안정된다. 아직 불안정한 습관 위에 새로운 습관을 쌓으면 둘 다 무너진다. 가장 확실한 습관, 절대 빠뜨리지 않는 습관을 기반으로 삼아라. 습관 쌓기의 진정한 힘은 동력에 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부른다. 1분 명상이 10분 명상을 만들고 한 줄 일기가 한 페이지 일기로 확장된다. 2분 스트레칭이 30분 운동이 된다. 하지만 이 확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 억지로 늘리려 하면 망가진다. 먼저 작은 버전을 완전히 자동화하라. 그러면 더 큰 버전이 저절로 원해진다. 동력이란 무엇인가? 성공이 성공을 부르는 선순환이다. 작은 승리가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이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 선순환은 일관성에서 시작된다. 매일 1분 명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명상하는 사람으로 본다. 매일 한 줄 일기 쓰는 사람은 스스로를 성찰하는 사람으로 본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도 따라 바뀐다. 지금 당신의 가장 확고한 습관을 하나 선택하라. 절대 빠뜨리지 않는 그 행동, 그리고 그 뒤에 붙일 2분짜리 새로운 습관을 정하라. 구체적으로, 즉시, 간단하게. 양치 후 즉시 1분 동안 감사 인사를 한다. 커피를 마신 후 즉시 하루 목표 한 가지를 적는다. 집에 도착한 후 즉시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2분이 부담스러우면 30초로 시작하라. 30초도 부담스러우면 10초로 시작하라.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의 시작이다. 동력의 법칙을 믿어라. 번호 6. 미루기의 원인은 시스템 실패. 미루기는 도덕적 실패가 아니다. 시스템적 실패다. 당신이 일을 미루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다. 당신의 뇌가 그 일을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것들을 뇌는 위험으로 인식한다.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미룬다고? 그 보고서가 완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운동을 해야 하는데 미룬다고?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미룬다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뇌는 이런 불확실성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더 안전해 보이는 행동을 선택한다. 유튜브 보기, SNS 확인하기, 청소하기. 즉각적이고 확실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들. 미루기는 당신의 성격 결함이 아니다. 잘못 설계된 과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과제를 다시 설계하라. 뇌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제임스 클리어가 제시한 4가지 법칙을 보자. 첫 번째, 명확하게 만들어라. 운동하기는 모호하다. 매일 오후 7시에 헬스장에서 20분 동안 러닝머신 걷기는 명확하다. 모호한 목표는 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구체적인 계획은 뇌를 안심시킨다. 두 번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공부하면서 좋아하는 음료를 마셔라. 운동할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라. 일할 때 향초를 켜라. 어려운 일에 즐거운 요소를 연결하면 뇌는 그 일을 좋은 것으로 기억한다. 세 번째, 쉽게 만들어라. 1시간 공부는 어렵다. 2분 책 읽기는 쉽다. 전체 집 청소는 부담스럽다. 책상 하나 정리하기는 간단하다. 쉬운 버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확장하라. 네 번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즉각적인 보상을 만들어라. 운동 후에는 좋아하는 간식을, 공부 후에는 재미있는 영상을, 일 완료 후에는 산책을. 장기적 목표는 중요하지만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한다. 이 4가지 법칙을 어긴 과제들을 생각해보라. 모호하고 언제 할지 정하지 않음,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만, 어렵고 너무 큰 목표, 보상이 없는 완료에도 만족감 없음, 일들. 이런 일들을 미루는 것은 당연하다. 뇌가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이 4가지 법칙을 따르는 과제들을 만들어보라. 구체적이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즐겁고 좋아하는 요소, 포함, 쉽고 작게 시작, 보상이 있는 즉각적 만족 일들. 이런 일들은 미루기 어렵다. 하고 싶어지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미뤄온 그 일을 다시 보라. 4가지 법칙에 맞춰 재설계할 수 있는가? 다음 달까지 영어 실력 늘리기. 대신 매일 오전 8시에 침실에서 15분 동안 영어 팟캐스트 들으며 커피 마시기. 운동 시작하기. 대신 매주 월, 수, 금 저녁 7시에 집 근처 헬스장에서 20분 걷기. 운동 후 좋아하는 프로틴바 먹기. 독서 습관 만들기. 대신 매일 잠들기 전 침대에서 5분 동안 재밌는 소설 읽기. 차이가 보이는가? 첫 번째는 미루고 싶어진다. 두 번째는 해보고 싶어진다. 미루기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설계의 문제다. 시스템을 고쳐라. 그러면 미루기가 사라진다. 번호 7. 4가지 법칙의 실용적 적용. 지금부터 2개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겠다. 같은 사람, 같은 목표.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 차이는 오직 하나다. 시스템의 설계. 시나리오 A. 잘못 설계된 습관. 대학생 김 씨는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 매일 밤 다짐한다. 내일부터는 정말 영어 공부를 해야지. 하지만 막상 다음 날이 되면 미룬다. 언제 할지 정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할지도 모호하다. 영어 교재는 책꽂이 맨 위층에 있다. 의자를 가져와야 닿는다. 책상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하다. 정리부터 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손 안에 있다. 유튜브를 켜는 건 한 번에 터치면 된다. 영어 공부일 시간, 이 목표다. 부담스럽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단어장, 문법, 회화, 선택지가 너무 많다. 결정하기 어렵다. 1시간 공부를 끝내도 성취감이 없다. 당장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오히려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결과 3일 만에 포기. 시나리오 B. 잘 설계된 습관. 같은 대학생 김씨.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접근한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아침 식사 후 즉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 선택할 필요가 없다. 영어 팟캐스트 앱이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 있다. 이어폰은 식탁 위에 준비되어 있다. 좋아하는 커피와 함께 듣는다. 접근이 쉽고 즐겁다. 목표는 15분이다. 부담스럽지 않다. 내용은 재미있는 영어 드라마 리뷰다. 지루하지 않다. 매일 다른 에피소드를 듣는다. 다양하다. 15분 완료 후에는 좋아하는 과자 하나를 먹는다. 즉각적인 보상이다.
작은 성취지만 만족스럽다. 결과 3개월째 지속 중. 무엇이 달랐나? 사람이 달랐나? 동기가 달랐나? 아니다. 시스템이 달랐다. 4가지 법칙을 자세히 보자. 1. 명확하게 Make it obvious. 잘못된 설계, 영어 공부하기. 올바른 설계, 매일 오전 7시 30분, 식탁에서 15분. 모호함은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구체적인 계획은 선택을 자동화한다. 2. 매력적으로 Make it attractive. 잘못된 설계, 딱딱한 교재, 혼자서 조용한 방. 올바른 설계, 재밌는 팟캐스트, 커피와 함께 편안한 공간. 즐거운 요소가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다. 작은 즐거움이 큰 동기가 된다. 3. 쉽게 Make it easy. 잘못된 설계, 일시간, 복잡한 교재, 정리부터. 올바른 설계, 15분, 원터치 앱, 미리 준비. 어려운 시작은 포기를 부른다. 쉬운 시작은 지속을 만든다. 4. 만족스럽게 Make it satisfying. 잘못된 설계, 완료해도 성취감 없음, 즉각적 보상 없음. 올바른 설계, 작은 보상, 진행도 체크, 즉시 만족. 장기적 목표만으로는 부족하다. 즉각적 만족이 습관을 강화한다. 이 4가지 법칙을 당신의 목표에 적용해보라. 운동하려는가? 명확하게 매주 월, 수, 금 저녁 7시 집 앞 헬스장에서 30분. 매력적으로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새 운동복, 운동친구. 쉽게 집에서 5분 거리, 미리 준비된 가방, 간단한 루틴. 만족스럽게 운동 후 좋아하는 간식, 기록 앱, 진행도 공유. 독서하려는가? 명확하게 매일 잠들기 전 30분 침대에서. 매력적으로 재미있는 장르, 편안한 조명, 따뜻한 차. 쉽게 침대 옆 테이블에 책갈피 준비, 짧은 시간. 만족스럽게 읽은 페이지 기록, 인상 깊은 구절 메모, SNS 공유. 4가지 법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하다. 이 법칙들이 당신의 뇌와 협력하게 만든다. 뇌가 원하는 것을 주면서도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다. 당신의 실패한 계획들을 다시 보라. 4가지 법칙 중 어떤 것이 빠져 있었나? 지금 다시 설계하라. 이번엔 성공할 것이다. 번호 8. 규율, 정체성, 개인적 변화.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을 해왔다. 어떻게 하면 규율을 지킬 수 있을까?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행동은 정체성의 반영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행동만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살을 빼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둘 다 헬스장에 간다. 하지만 며칠 후 차이가 난다.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운동이 고통스럽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힘들면 그만두고 싶어진다. 변명을 찾는다. 오늘은 비가 와서, 일이 바빠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하지만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다. 운동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일이니까 비가 와도 간다. 건강한 사람은 날씨에 좌우되지 않으니까. 바빠도 시간을 만든다. 건강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 정체성이 행동을 이끈다. 목표가 아니라. 그렇다면 정체성은 어떻게 바뀌는가? 놀랍게도 행동을 통해서다.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 이것이 정체성, 행동의 순환골이다. 매일 10분 운동하는가?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생긴다. 매일 책을 한 페이지 읽는가? 나는 독서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생긴다. 매일 일기를 한 줄 쓰는가? 나는 성찰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생긴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투표다. 투표가 쌓일수록 정체성이 강화된다. 정체성이 강화될수록 그에 맞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진다.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매일 증명하라. 작은 증거라도 좋다.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하기,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계획한 일을 끝까지 완료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규율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든다. 정체성이 형성되면 규율은 의지력이 필요 없다.
그냥 당신이니까. 규율 있는 사람이 규율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건 자연스럽다. 독서하는 사람이 책을 읽는 건 평범한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정체성은 그대로 둔 채 행동만 바꾸려 한다. 나는 게으른 사람인데 운동을 해야지. 나는 책을 안 읽는 사람인데 독서를 해야지.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는 오래 갈 수 없다.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오늘 그렇게 행동하라. 내일도 그렇게 행동하라. 매일 반복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의심이 들 것이다. 괜찮다.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증거들이 쌓이면서 점점 확신이 생긴다. 100일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같은 몸, 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이 새로운 행동들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정체성을 바꿔라.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뀐다. 번호구, 실용적 선택과 행동 촉구.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이다. 죄책감을 버리고 구조를 바꿔라. 당신이 규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시스템이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탓하는 시간에 환경을 바꿔라. 동기를 찾으려 노력하는 시간에 습관을 설계하라. 의지력을 기르려 애쓰는 시간에 정체성을 바꿔라. 규율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잘 설계된 시스템에서는 규율이 자연스럽다. 올바른 선택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될 때 규율은 저절로 따라온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들을 제시한다. 첫째, 환경을 점검하라. 당신의 방을 둘러보라. 무엇이 가장 눈에 잘 띄는가? 스마트폰인가? 책인가? 과자인가? 물병인가? TV 리모컨인가? 운동 도구인가? 좋은 선택을 눈에 띄게 하고 가까이 두어라. 나쁜 선택을 숨기고 멀리 두어라.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행동은 크게 달라진다. 둘째, 하나의 습관을 선택하라. 모든 것을 동시에 바꾸려 하지 마라. 하나만 선택하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그리고 그것을 4가지 법칙에 맞춰 설계하라. 명확하게,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어떤 즐거운 요소를 추가할까? 쉽게, 어떻게 시작을 간단하게 만들까? 만족스럽게, 어떤 즉각적 보상을 줄까? 셋째, 기존 습관에 연결하라. 완전히 새로운 루틴을 만들려 하지 마라. 이미 하고 있는 확실한 습관 뒤에 붙여라. 양치 후 즉시, 아침 식사 후 즉시, 퇴근 후 즉시. 기존의 강력한 습관이 새로운 습관을 끌어준다. 넷째, 2분으로 시작하라. 완벽한 실행을 목표로 하지 마라. 일관된 시작을 목표로 하라. 2분 운동, 2분 독서, 2분 명상. 작아도 상관없다. 매일 하는 것이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다섯째, 정체성을 선언하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학습하는 사람이다.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매일 증명하라. 작은 행동으로.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뀐다. 여섯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하루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라. 2번 연속 빠뜨리지 않으면 된다. 습관의 힘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하나를 정하라.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읽기를 끝내고 5분 안에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책상 정리든 물 한 잔 마시기든 스마트폰 다른 방에 두기든. 작은 행동 하나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첫 번째 투표다. 2번째 투표는 내일, 3번째 투표는 모레. 매일의 작은 투표가 모여서 새로운 당신을 만든다. 동기의 세계에서 벗어나라. 시스템의 세계로 들어와라. 의지력에 의존하지 마라. 환경의 힘을 믿어라.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마라. 불완전한 실행을 시작하라. 규율은 당신이 원하는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반영이다. 그 정체성을 만드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다. 지금 선택하라. 새로운 당신에게 첫 번째 투표를 던져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2개의 문 앞에 서 있다. 하나는 익숙한 문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돌아가는 문.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다짐을 하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문.
의지력이라는 환상에 매달려 자신을 채찍질하는 문. 그 문 너머에는 변하지 않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변화의 문이다. 뇌의 생물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문. 환경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문. 그 문 너머에는 규율이 자연스러운 삶이 펼쳐져 있다. 어느 문을 열 것인가? 당신의 뇌는 지금도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너무 복잡해. 나한테는 안 될 거야. 내일부터 천천히 해보지라고 속삭인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한 함정이다. 뇌의 원시적 프로그래밍이 당신을 현상 유지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안다. 이 저항이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200만 년의 진화가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저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변화가 시작된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선택으로, 완벽한 의지가 아니라 스마트한 설계로, 강력한 동기가 아니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당신의 방을 바꿔라. 당신의 환경을 재설계하라. 좋은 선택을 가장 쉬운 선택으로 만들어라. 나쁜 선택에 마찰을 만들어라. 기존의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라. 2분으로 시작하라. 2분 운동, 2분 독서, 2분 명상.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거대한 오크나무도 작은 도토리에서 시작된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의 씨앗이다. 매일 새로운 정체성에 투표하라.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정체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증거가 쌓일수록 정체성이 강화된다. 정체성이 강화될수록 규율이 자연스러워진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하루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라. 습관의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온다. 2번 연속 빠뜨리지 않으면 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계속하면 된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실패할 이유는 없다. 당신은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있다. 100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같은 이름, 같은 얼굴이지만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율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인 사람으로. 의지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그 변화는 내일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주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책을 침대 옆 테이블에 두는 것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운동복을 눈에 띄는 곳에 놓는 것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작은 행동이지만 새로운 당신에 대한 첫 번째 투표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매 순간이 선택이다. 매 순간이 기회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 여정이 당신의 여정이 되도록.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